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측정의 신뢰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념을 측정을 할 때 그 개념을 그 단일 항목으로 하지 않고 가능하면 이제 두 개 이상의 그 항목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 두 개 이상의 항목을 우리가 이제 다항목 또는 이제 복수 항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항목들이 그런 개념을 그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이제 알아보기 위한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정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값을 우리 이제 신뢰도라 그러는데 그 신뢰도는 그 측정이 무작위로부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일시적 요인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결과를 산출하는 걸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추론 신뢰성, 대안항목 신뢰성, 내적 일관성이었는데 여기 이제 뭐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 반복 측정 신뢰성이라는 건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게 이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만약에 그 동일한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반복 측정해서라도 이제 신뢰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안항목 신뢰성이라는 거는 어떤 항목을 측정을 했는데 그 항목이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다른 항목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항목을 사용해서 이제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유사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이전 경험에 대한 그 측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총 근무 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 경험에 이제 변수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대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변수가 그 측정하기가 좀 별로 마땅치 않았을 경우에 다른 변수로서 측정하는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그 내적 일관성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일관성 변수는 특히 이제 이런 태도를 측정할 때 이제 많이 쓰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이게 그 항목들이 측정 항목들이 그 구성 개념을 동일하게 해서 측정을 하면서 서로 일관성 갖고 측정하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이때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크롬브 알파 값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크롬브 알파가 0.6 또는 0.7 이상이면 좋은데 최근 이제 탐색지 연구에서는 뭐 0.6까지 어떤 경우 뭐 0.6이 좀 아래에도 이걸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항목을 우리가 다시 또 측정한다 그럴 경우는 0.7 이상이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도라는 변수를 이제 네 가지의 변수를 갖고 측정을 한 건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네 개 항목을 측정을 했고 크롬브 알파 값이 0.874가 나왔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correct item total correlation 값,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0.4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0.4 이상이면서도 이게 만약에 낮게 나오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값에서 항목을 제거할 경우에 크롬브 알파값 변화량을 보여줍니다. 자, 이 경우를 보면은 0.4 다 높죠.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어떤 값을 뺀다 그러면 그 제거를 시킨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항목을 뺀다 그러면 크롬브 알파값 0.87로 떨어져요. 이 두 번째 항목 값은 0.811로 떨어지고 세 번째 항목은 816으로 떨어지고 720에는 849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여기서 항목을 제거할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이제 4개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 크롬브 알파 값이 0.7 이상이니까 뭐 그대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한번 우리가 그 신뢰도 분석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보면 그 어학 실력이라는 이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신장, 뭐 듣기 능력, 체중, 독해 능력, 발표 능력, 어휘력.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6개 항목을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학 실력을 측정한다 그런다면 자, 그럼 이 6개 항목이 그 어학 실력이라는 개념을 그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Q1 값을 신정해서 이제 6개를 했는데, 자, 분석의 절차는 이제 분석 들어가서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하고요. 신뢰도 분석에서 이쪽에 왼쪽에 있던 6개 변수를 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겁니다. 그다음 통계량에 클릭을 해서 항목 제어시 척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크롬 알파카 0.715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을 아까 얘기했던 그 0.7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슨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항목. 수정대 항목의 전체 상관계수값이 0.4 이상인 4보다 아래인 경우가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변수명의 이름을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뭐 아마 보고 하면 여러분 금방 이거 뭐 저기 그 항목을 빼야겠다 뭐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든 거니까. 자, 보면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이제 듣기 능력인데 시행장인데 수정대 항목 전체 상관계수값이 0.176인데 이걸 삭제를 해서 빼면 0.746이 돼요. 아까 여기 0.715였는데 0.746으로 이제 변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뺐더니 0.746으로 올랐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아까 항목이 2개가 있었죠. 그 2개 항목에 그 체중이 있었어요. 그 체중을 봤더니 0.792 아니 0.192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항목을 또 빼면 0.80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항목을 이제 뺐습니다. 자, 뺐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그 0.804로 되면서 그 수정대 항목 전체 상관계수가 0.4 이상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또 한번 여기서 보면 그 발표 능력이 0.420인데 여기 항목 상관계수가 다른 거에 비해 낮죠. 낮은데 이 항목을 제거하면 0.838로 늘어나요. 증가가 돼요. 크롬 발표값이. 그럼 이거보다 높으니까 여러분은 이 항목을 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미 0.7 이상이 됐고 0.8 이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빼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게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나 보다 정교하게 여러분이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항목을 제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 절차부터 해가지고 결과 알아봤는데, 자, 그럼 한번 실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에서 보면 이제 6개 이제 변수가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한 대로 분석까지 해요. 그 다음에 척도 분석, 신뢰도 분석, 아까 제가 이걸 준비해놨는데 이걸 이동을 시키고 여기서 6개를 전부 이동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통계량을 항목과 항목 제어 척도를 이제 클릭을 하고요. 하기를 누릅니다. 자, 누르면 아까 얘기대로 0.715가 됐는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Q1과 Q3이 이제 낮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빼보도록 하죠. Q1을 먼저 빼겠습니다. 다시 가서 Q1을 수정을 합니다. 동일하게 확인 기자 누르면 돼요. 자, 그럼 0.746이 됐죠. 그랬더니 아까 여기도 Q3 항목이 상관계수가 0.192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합니다. 자, 보면 이제 0.803이 됐고 그럼 뭐 알파 이쪽에 상관계수 값은 0.420 4가 다 이상이 됐고 뭐 삭제될 경우에 크롬 알파 값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발표 능력 Q5를 우리가 제거할 수도 있으나 뭐 굳이 여기서는 뭐 제거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 컨스트럭터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그 개념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이렇게 서로 일관성 있게 이 상관계수는 서로 이제 이 변수들끼리의 상관값이거든요. 이 값들이 높은 변수들끼리 일관되게 측정을 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 신뢰도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